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업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JM 워크업. 자,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운동과 건강에 관련돼서 이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27세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27세 여성입니다. 집 근처 PT샵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PT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트레이너 분께서 식단이 중요하다고 식단을 짜주고 보름 정도 지켜서 먹고 있는데요. 하루 먹는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야기했더니 다이어트 할 때 다들 이렇게 먹는다고 참으라고만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떨리고 합니다. 기운이 없는데 PT는 가야 하고 영상에서 이야기하신 잘못된 다이어트를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천에 살고 계시는 27세 여성분, 집 근처 PT샵에서 다이어트 목표로 PT를 받는데 트레이너가 식단을 제시해줬어요. 근데 식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출근을 하고 그러면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떨리고 해요. 그래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면 다들 그렇게 먹고 한다. 다이어트는 또 트레이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자, 제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팩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이유, 살이 쪘어요. 근데 살이 어느 정도 쪄서 체중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또는 살이 계속 찌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살이 어느 정도 쪘어요. 거기서 더 찌진 않아. 체중이 똑같아. 유지돼. 근데 불만족스러워.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자, 그러면 먹는 거 줄이던지 손대지 않고, 왜요? 살이 찌다가 멈췄다는 거는 내가 쓰는 거와 먹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단 손볼 필요 없습니다. 체중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운동과 유산소만 들어가면 지방을 딱딱딱 써서 체지방 수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 수치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내 활동보다 섭취량이 뭐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내 활동에 맞는 섭취량까지만 손을 대는 거죠. 그 구성에서, 또는 저녁 늦게 야식을 좋아한다든지 그럼 야식 안 먹고 규칙적인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너무 기름진 거 먹는다면 기름진 걸 빼고 일반적인 한식 위주의 어떤 식사라든지, 찌개 종류면 건더기 위주로 국물에 말아 먹지 말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은 어떤 개선을 통해서 살이 계속 찌고 있어. 그럼 활동량보다 섭취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금 조절과 야식만 좀 줄이고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섭취량을 약간 낮추고 운동과 유산소가 들어가면 또 지방이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몸의 기능과 영양학적 지식이 없는 트레이너, 그냥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어디서 들은 거, 인터넷에서도 본 거, 그런 거 다운받아서 회원한테 종이 주면서 이렇게 먹으세요 하는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적게 먹어야지 빠지지,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적게 먹으면 빠지겠지, 안 먹으면 빠지겠지. 근데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가서 뇌와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소화 기능, 배변 기능, 면역력, 그리고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능, 호르몬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을 전환시키는 기능까지 다 떨어집니다. 탄수화물만 줄이면요, 얼만큼 줄이면요, 기초대사량보다도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면 기능 저하가 와서 지방을 쓰기가 어렵고, 탄수화물만 사용하는 우리 뇌가 당이 없기 때문에 뇌 세포가 힘들어합니다. 두통이 오기 시작해요. 손발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탄수화물 증세가 와요. 심박이 불규칙해지고 초조해지고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손발톱이 막 트고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뭘 먹어도 위가 일을 못해서 소화가 안 되고 소장, 대장이 일을 못하니까 변비가 오고, 뭐 때문에?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고 제일 중요한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니까. 자,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대사량과 플러스 활동량에 준하는 식사를 하면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이 최소 70% 정도는 돼야 된다. 단백질은 한 20% 정도 돼야 된다. 이 3대 영양소 비율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모두 고려해서 드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대사량과 활동량, 체성분 검사를 해서 기초대사량 잽니다. 뭐 남성분 1800이 나왔어요. 그 활동량 500 정도 더하면 2300칼로리를 하루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저녁은 활동이 주니까 저녁은 조금 줄여야 되겠죠. 점심을 좀 자유롭게 먹고 아침은 식욕이 없으니까 좀 적게 먹겠죠. 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운동이 들어가고 유산소가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당을 쓰고 지방을 쓰고 몸 기능을 위해서 다시 섭취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에 대한 영양학적 전문적인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이 없는 트레이너들은요, 지식이 없는 일반 분들, 그런 트레이너들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먹으면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아. 안 먹고 적게 먹으면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지도받아야지. 내가 잘못하는 거일 수 있어. 트레이너를 찾아갔어요. 근데 트레이너가 적게 먹여요. 뭔가 종이를 줬어. 딱 봤더니 현미밥 요만큼, 브로콜리, 파프리카, 뭐 닭가슴살 요만큼. 야, 이거는 전체적인 열량을 계산해 보니까 1000칼로리도 안 돼. 1500도 안 돼. 남자 회원이 기초대사량이 1800칼로리인데 식단한 거 다 계산해 보니까 1200칼로리야. 그 당연히 기능 저하입니다. 처음에는 지방 빠지는 것 같죠. 적게 먹고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기능 다 떨어지니까 지방을 전환을 못 시켜요. 그때부터 수분 빠지죠. 근육량, 단백질 써서 단백질 빠지니까 근육량이 줄죠. 체중은 줄죠. 부피는 줄지 않습니다. 왜? 지방이 줄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이 질문,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자, PT를 받지 않아도 내가 다이어트하면 적게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큰 오산입니다. 적게 먹으면 기능 떨어져서 지방이 안 쓰이고요.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뭘 먹게 되면 흡수율, 저장률만 좋아져서 지방이 더 불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주신 분께서 영상에서 이야기하신 잘못된 다이어트를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미 벌써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확인차 또 질문을 보내주신 거겠죠. 기초대사량과 활동량, 지금 이제 PT를 받고 계시니까 인바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초대사량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생활,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데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떨리고, 직장생활 하시죠? 집에 계속 쉬시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활동량,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량을 섭취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성인 권장 칼로리라는 게 있습니다. 2200에서 2000 남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하루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뭐 염분, 뭐 수분 이런 거 하루 권장 필수량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에 준하는 식사를 하고 계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비율을 잘 나눠서 드시되 운동을 통해서 당을 쓰고 실제 지방을 쓰게 만들어 놓고 지방을 쓴 다음에는 기능 유지를 위해서 다시 먹고, 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식단을 짜줬어요. 식단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엄청나게 줄여서 뭔가 딱 지켜서 먹어. 그게 극단적인 식단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이어트는요, 여러분이 식사, 일반적인 하루 3번의 식사를 하면서 구성을 약간씩 바꾸고 불필요하게 늦게 먹던지 폭식 많이 먹는 거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어떤 식습관을 조금 조정을 해 놓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단 짜주면 이거 평생 이 식단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먹고 뺐다가 빼지도 않아. 기능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일반 식사하면은 바로 더 찌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식사를 손을 보는 거예요. 구성이나 시간대 이런 걸 손을 봐서 식사를 하시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살이 쪄서 체중이 유지되고 있는데 하는 다이어트냐, 아니면 계속 찌고 있어서 불만족스러워서 들어가는 다이어트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른 다이어트에 따라서 야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양을 좀 줄이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대사량보다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대사량보다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열량에는 3대 영양소 비율과 3부 영양소, 기타 비타민 등 모든 걸 다 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A4 용지에 현미밥 요만큼, 뭐 브로콜리, 바나나, 고구마, 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이 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저 선생님 회사 갔더니 머리가 안 돌아가, 손발이 떨리고 막 이래. 그래서 트레이너 선생님 이거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뭐 대회 준비하고 그럴 때 또 그렇게 먹겠지. 그러니까 근육 다 빠지고 몸도 안 나오고 순위도 못 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몸에 대해서 영양학적인 지식과 생리학적인 지식, 우리 몸에 대한 모든 걸 복합적으로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적응이 되는데, 영양학 공부해요? 뭐 생리학 조금 공부해? 그것도 겉핥기, 그것도? 그러고는 실제로 하려니까 안 돼. 적용을 못 시키겠어.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그거 회원한테 먹으라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먹고. 그게 트레이너입니까? 그게 퍼스널 트레이너예요? 아니죠. 자, 그래서 기초대량보다 적게 먹어서 지금 저탄수화물 증세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트레이너 분께 이야기해서요. 해결이 안 되면은 환불 받으시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지도를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분을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료들 많이 찾아봐서 검증이 된 트레이너 분께 지도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PT를 받으러 갔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퍼스널 트레이너 명찰을 달고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80% 이상은요,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거 갖고 지도하고 그따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냥 맞는 거겠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꼼꼼히 고민해보고 실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확실한 답, 우리 몸에 대한 기능적인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천에서 질문을 보내주신 직장인 27세 여성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순차적으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는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운동과 건강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영상 밑에 게시물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좀 세밀한 답변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